기의 순환이 제일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혈액이 순환되는 것보다 그거에 앞서서 기라고 하는 에너지가 순환이 돼야 혈액이 간다. 이게 이 동양의학적인 사고입니다. 이게 맞아요. 수천 년 동안 검증해온 이론이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요거의 원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장중한 얘기를 제가 하고 있죠. 기의 순환이 안 되고 혈액, 그래서 혈이 순환이 안 되고 림프나 조직액, 액체들이 순환이 안 돼서 이 근육, 얘네 이 척추를 잡아주고 있는 이 근육에 독소나 노폐물이 쌓이면서 기능이 점차 쇠퇴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척추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척추를 이렇게 잡아주고 있는 좌우에 큰 근육이 있는데 이게 느슨해집니다. 척추 근육뿐이 아니죠. 우리 몸은 항상 전일체입니다. 근육들이 다 느슨해집니다. 다 느슨해집니다. 우리가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이게 볼도 처지고 근육들이 다 처집니다. 배도 처지고 다 처지죠. 다 처지는데 척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척추를 잡아주고 있는 근육도 처진단 말이죠. 처진다는 게 느슨해집니다. 탄력도가 떨어지고, 예. 그래서 축 처져서 이렇게 되니까 요 사이에 있는 뼈가 간격이 좁아지겠죠. 이게 협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육을 회복시켜 줘야 됩니다. 근육을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와 혈의 순환을 개선시켜야 됩니다. 기혈의 순환은 어떻게 저절로 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근육은요, 항동성. 항상 움직이는 걸 좋아해요. 예, 움직이라고 운동을 하라고 만들어진 게 근육입니다. 수축 이완을 하면서 뼈를 움직여주고 뼈의 각도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걸어갑니다. 예, 물건을 옮기기도 하고 일도 하기도 하고, 예, 운동하기도 하고, 일도 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움직여줘야 됩니다. 뭐를 움직이냐? 머리만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 현대인들은. 저부터 시작해서 몸은 가만히 있어요. 이동할 때도 차만 타고 차에 가만히 있습니다. 머리만 씁니다. 손가락 발가락만 까딱까딱 요것만. 예, 운동은 손가락만 하고 있어요. 예, 운동은 손가락만 하고 있고 머리만 쓰는데 이 머리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게 화의 기운을, 예, 상승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예, 집대성하면은 움직여야 된다. 예. 이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다 습관화되어 있잖아요. 예. 어렵습니다. 예. 어렵죠. 하루아침에 바꿔지지가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운동을 하십시오. 이제부터라도. 예. 걸어야 됩니다. 우리 서점에 가면 그런 책들이 많아요.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예, 그래서 어떤 병이 있어도 병원에 가서 누굴 생각하지 마세요. 입원하라 그러면 내가 입원할 정도의 그런 병이면, 그런 병이 걸렸다 그러면 걸으셔야 됩니다. 어제 지난 주말에 오늘 어제 금요일 날인가 어떤 지인분이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지금 우리 부인이 갑자기 막 배가 아파가지고, 예, 심한 복통이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락이 왔어요. 제가 뭐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증상을 몇 가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장기에 무슨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더라고요. 발열도 없고, 뭐 어떤 기침도 없고, 뭐 설사나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감염 질환일까,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가능성을 이제 제가 고려를 해봤더니 그냥 단순히 스트레스로 인한 이제 장 경련입니다. 복근 경련인데 그거를 움직이면은 그 아플 때 좀 걸어만 주면 이게 풀리는데 그냥 일어나지 않고 배만 붙잡고 병원에 가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응급실로 가자고. 남편 보고 빨리 날 응급실로 119 불러달라고. 그래서 남편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화가 와서 제가 보니까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통증은 심각해요. 근데 안에 기질적 병변이 생긴 게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일어나 걸을 수 있으면 걸어보시라고. 못 걷겠다고 한대요.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응급실 가서 진통제 맞으세요. 응급실 갔는데 진통제를 넣었는데도 잘 안 들어요. 그날 밤 꼬박 샜어요. 아파서. 그거 좀 걸으셔야 된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검사를 해봐야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조금 움직여줘야 이게 풀리는데, 예, 장에서 장 경련이 일어난 건데 교감신경이 항진돼 가지고, 예, 이게 자율신경이잖아요. 자율신경계에서 경련이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그 뒤에 어젠가 들은 얘기인데 최근에 그 업무 때문에 막 과로를 하고 야근도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래서 직장에서 그 해결되지 않은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그분이. 그래서 그걸 계속 고민을 하고 잠도 못 자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어떤 뭐 외인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걸어주고 조금 일어나서 아무리 아파도 움직여주시면 해결될 겁니다 했는데 그분이 끝내 응급실 가셨어요. 응급실 가서 별의별 검사를 다 하고 사진을 찍고 막 방사선을
투여해가지고 CT, MRI를 찍고 해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통증이야. 그러니까 병원에서 진단이 똑같아요. 이건 그냥 스트레스성 경련이에요. 예, 장경련이에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진통제밖에 없거든요. 진통제도 안 들어요,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걸어야 되는데 못 걷습니다. 좀 걸으라고. 그래도 일어나서 이를 악물고 부축해서라도 걷게 만드십시오. 걸으라고 했는데 못 걷는다 말이죠. 너무 답답하죠. 그래서 수술을 해야, 병원에서 수술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이제 수술하는 방법밖에 없다. 네. 이게 계속 하다 보니까 장에 이제 유착이 생겨가지고 장 폐색이 된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연락 드릴게요. 네, 연락하십시오. 네. 장 폐색이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술을 해야 되겠죠. 그거 조금만 걸으면 되는데 계속 이거 안 움직이고 계속 있으니 3일을 그러고 있었거든요. 응급실에.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됐다. 이제는 폐색이 돼가지고 장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하신 거예요. 수술을 하셨다고 합니다. 야, 이게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네,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냥 계속 이렇게 쪼그리고 있으면 이 근육들이 제 기능을 못해요. 네, 다 위축되고 그러다 보면 장에서는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장의 근육이 만약에 그렇게 됐다. 이건 골격근이거든요. 골격근은 그냥 느슨해지면 뼈의 문제, 관절의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디스크 얘기를 했고요. 최종 원인이 뭐다? 여기에 보이는 요거를 제거를 하는 수술이 치료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일시적으로 증상 호전은 시킬 수가 있으되 통증은 일시 잡을 수 있으되 그것은 얼마 오래 못 간다는 거죠. 원인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인이 그냥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는 계속 생길 수밖에 없고 또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원인이 뭐다? 기혈의 순환이 안 되고 운동이 부족해지고 몸에 독소나 노폐물, 아까 제가 섭생의 문제, 독소나 노폐물이 쌓이면서 근육이 제 기능을 못하는 거죠. 상실한 거죠. 기능이 저하됐거나 기능을 상실한 거죠. 그래서 팽팽하게 잡아줘야 되는데 근육이 탄력 있게 탄력도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느슨하게 이렇게 처진 겁니다. 쭉 처져. 그래서 뼈가 눌린 거죠. 눌리니까 이제 물리적인 방법을 자꾸 쓰려고 하고 사진을 찍으면 보이는 게 물리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은 물리적인 거는 겉에 보여지는 거다. 이게 양체라 그래요. 양체. 이 양체는 음체 지배를 받습니다. 음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자율신경계, 오장육부입니다. 오장육부가 우리 몸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양의 의학들은 전부 모든 병을 장부의 원인으로 보고 장부의 귀결을 시키고 장부의 귀속을 시켜서 최종적인 뿌리가 장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상학설, 장부학설이라는 게 있고 침이나 뜸이나 이 물리치료를 하는데 이 경락이라는 걸 보면 전부 오장육부에 다 귀결이 됩니다. 오장육부에서 시작을 하고 거기에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보이는 양체를 지배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예. 만성적으로 소화불량, 또 제가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의 증상들 제가 아니까 하나하나 제가 언급을 해드릴게요.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소화불량, 소화가 안 됩니다. 자, 병원에 가서 소화 안 되면 우리는 소화 그럼 위만 생각하거든요. 위를 생각하는데 소화불량이나 암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암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먹어서 생긴 거다라고 이 글자에 함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함축된 의미를 보니까 식사를 많이 하거나 많이 먹어서 연소되지 않고 소화되지 않고 발효 흡수되지 않은 그런 독소나 노폐물이 쌓여서 산처럼 쌓여 생긴 게 암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암의 발병률을 봤더니 공교롭게 1등이 제일 많이 생기는 암이 위암입니다. 예, 그게 우리 선조들이 2000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예언을 해놓은 거죠. 그게 지금 현대 과학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너무 확실하게 증명이 된 겁니다. 발병률이 우리나라뿐이 아니에요. 전 세계입니다. 이거는 전 세계 통틀어서 별의별 암이 다 있지 않습니까? 암 중에 제일 많이 발생하는 암 부위를 봤더니, 위치를 봤더니 위암이 첫째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위암이 1등이에요. 발병률이. 자, 두 번째 암이 뭐냐? 두 번째 암이 대장암입니다. 네. 이 대장암이 두 번째인데 이거 다 소화기지 않습니까? 위, 대장 다 소화기입니다. 음식을 먹어서 음식이 거처하는, 머무는 곳이 위고 또 내려가서 다 소화된 나머지 음식이 배변을 기다리고 거처하는 데가 대장이에요. 소장암, 그러니까 잘 못 들어보셨죠? 소장암. 대장암은 많이 들어봤는데 위암 많이 들어봤죠? 간암.
간이 또 소화기입니다. 간암. 이 소화기 암 세 개를 합치면요, 모든 암의 한 7, 80%는 여기서 다 생깁니다. 이게 음식하고 관련이 있다는 명명백백한 증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 잘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먹고 좋은 걸 먹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거친 걸 드셔야 되고요. 장의 문제잖아요. 위나 이런 것들이 전부 안에 내막에 보면은 육모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음식을 막 갈아서 소화를 하게끔, 일을 하게끔 돼 있어요. 얘네들이 일을 할 일이 없어요. 지금 우리는 너무 미분화되고 가공된 음식을 먹기 때문에 밀가루 음식, 밀가루가 얼마나 기계로 고속으로 때려가지고 통밀을 먹는 거하고 밀가루를 먹는 거는 우리 몸에 들어가서 완전히 다릅니다. 작용과 어떤 나타나는 어떤 증상도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통곡류를 드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잘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잘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굳은 거를 먹어야 되고 거친 거를 드셔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 우리 못 먹고 못 살 때 농경 시대에는 부드러운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걸 추구했었어요. 부드러운 거, 하얀 밀, 하얀 쌀, 백미, 밀가루 이런 거를 많이 먹는 것이 그때는 부의 상징이었고,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 허한 상황이었으니까 그런 것이 일식으로 먹었을 때는 원기가 돋고 막 좋았었거든요. 우리는 그런 것들이 너무 오랜 기간 많이 쌓였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것들을 배척을 해야 됩니다. 줄여나가야 돼요. 그래서 소화기 암이 압도적인데 이것이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암에 대한 정의를 여기다 해놨거든요. 그 정의와 결과가 지금 너무나도 들어맞는 거거든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것은. 소화기 암이 압도적이라고 하는 것은 암이라고 하는 병의 근원이 소화, 음식, 이 섭생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 먹어야 되는데 잘이 뭐냐? 좀 거칠게 해서 먹어야 돼요. 너무 가공을 해서 넣어주니까 장이 할 일이 없어요. 들어가자마자 바로 없어요. 설탕, 밀가루, 가루 음식, 쌀도 하얀 백미, 결을 다 벗겨버리고 깎아내서 안에 있는 하얀 흰 부분만 먹어요. 그 부분은 너무도 전부 단당류거든요. 단당류. 당도 이제 복합적인 다당류가 있고 단당류가 있는데 가공을 계속 하다 보면 단당류로 가요. 설탕, 들어가자마자 소화기를 내려갈 새가 없습니다. 입안에서 벌써 절반 다 흡수가 되고요. 식도, 위장 통해서 거의 100% 설탕 흡수가 되기 때문에 장이 할 일이 없습니다. 할 일이 없으면 아까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도 이 장이라고 하는 대장이라는 장도 근육이거든요. 근육이 계속 수축 이완 계속 줄락줄락 움직입니다. 이게 자율신경이 지배하는 영역인데 여기다 일감을 좀 줘야 되는데 우리 기업도 그렇잖아요. 일감을 좀 줘야 되는데 일감 안 주면 어떻습니까? 조선소에서 우리가 조선업이 한때 위기, 요즘은 조금 살아난 것 같아요. 일감이 있어야 돼요. 수주를 해야 됩니다. 일감을 줘야 그 기업이 살아나고 사는데 일감을 안 주는 거예요. 장에 일감을 안 주고 우리가 너무 부드러운 거, 고운 거, 좋은 것만 먹다 보니까 위장에서 다 흡수가 되니까 위는 과부하가 걸리고, 그죠? 그래서 장은 느슨해져서 할 일이 없으니까 무기력해져 가지고 제기능을 못 하니까 이런 병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외에 폐암이요, 뇌암이요, 암의 종류가 굉장히 많죠. 근데 췌장암, 간암, 그 다음에 대장암, 위암 이런 것들이 소화기 질환이 압도적이다. 모든 암의 한 7, 80%는 다 소화기 암이고 그 나머지 암들은 폐암 이런 건 환경적인 거, 술, 담배 이런 것도 관련이 있지만 옛날 사람들이 거의 100% 다 담배를 피웠었거든요. 우리 어르신들 보면 우리 선조들은 거의 우리 아버지나 할아버지 세대는 거의 다 이렇게 공방대를 물고 무슨 담배를 피웠거든요. 하루 종일 그냥 담배를 뻑뻑 빨고 계셨어요. 저희 부친도 맞죠. 저희 아버님도 옛날에 담배를 많이 피웠고, 우리 지금 담배가 흡연이 폐암의 원인 중에 물론 하나입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는 없는데, 그것이 얼만큼 중요하고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느냐, 극히 미미합니다. 실제로 미미해요. 그래서 담배를 한 번도 안 피워본 여성분들 폐암이 더 많거든요. 더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남자들도 이 흡연에 대한 어떤 지식들이 너무 이제 현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담배들을 많이 금연을 하는데도 폐암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흡연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음식으로 인해서 잘못된 섭생으로 인해서 생긴 독소나 노폐물이 독성물질, 활성산소 이런 것들을 만들고 많은 저런 화학물질들 이런 것들이 또 우리 몸에 들어오는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용기들, 우리가 이 옷,
제가 아까 뭐 세탁 얘기도 했는데 세탁 자주 하지 마세요. 그 세탁 그 세제를 쓰지 않습니까? 엄청난 화학 물질입니다. 엄청난 발암 물질이에요. 단순 뭐 나쁜 물질이 아니고 1급 발암 물질입니다. 전부 화학 물질들은. 그래서 그런 화학 물질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해서 잘 가리고 잘 걸러줘야 되고 절제를 해야 되고 하는 것이 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라고 웰빙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너무 과잉돼 있다. 무조건 과잉돼 있어서 제가 극단적인 물론 한약을 쓰고 침치를 하고 해서 잘 낫는데 잘 안 낫는 분들은 제가 극처방을 합니다. 극단적인 처방을 합니다. 예, 식사를 줄이라고 해요. 소식 단식요법. 소식을 시키는데 소식해서도 잘 안 되면 단식을 합니다. 여기까지 가면 거의 안 낫는 병이 없어요. 거의 안 낫는 병이 없습니다. 암 무서운 병이 아니에요. 고혈압, 당뇨는요. 식이요법만 제대로 제가 하시라는 대로 철저히 했을 때는요. 보름 한 달이면은 약을 뭐 먹고 인슐린을 맞고 뭐 30년, 20년 약 먹던 분도 약 다 끊고 정상이 됩니다. 끊고 정상이 됩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제대로 된 섭생을 하시게 되면 며칠, 불과 일주일 열흘 이내에 다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콩팥에서 사구체가 걸러주는데 여기에 이제 기혈의 순환 장애가 생긴 거죠. 순환 장애가 생겨서 독소가 쌓이니까 제 기능을 못해서 독소 배출이 안 되는 거예요. 걸러주질 못하는 거예요. 그 걸러주지 못한 독소가 몸에 쌓이는 겁니다. 혈관을 타고 몸의 모든 각 장기 어디든지 안 가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혈액이 안 가고 혈관이 안 가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디든지 독소가 쌓이면 그것이 질병이 된 것이 바로 제일 무서운 사망률 1이라고 하니까 암이 제일 무섭지만은 고혈압, 당뇨, 심근경색, 뇌경색하는 경색이라는 병이 나쁜 물질이 쌓여서 막힌 거거든요. 막히면 세포의 기능이 정지되는 겁니다. 세포가 파괴되는 겁니다. 그 파괴되다가 거기서 안 좋은 환경에서 변이를 일으켜가지고 적응해 살아난 세포가 바로 암이에요. 암은 무한정식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간단한 질환, 소화기 아까 지금 소화가 안 되는 것이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소화가 안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소화가 안 돼요. 뭘 먹어도 소화가 안 됩니다. 흡수를 못 해요. 복통이 생기고 가스가 차고 복부 팽만이 생기고 배변이 잘 안 되고 항상 더부룩하고 그리고 통증이 오고 이것이 거의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소화 안 됩니다. 내과에 가면은 위장 내시경을 합니다. 위장에 보면 무슨 염증이 있대요. 그러면 진단명이 뭐냐면 신경성 위염이라 그래요. 대부분 뭐 위장 쪽, 소화기 쪽 질환들 보면 앞에 신경성이라는 말이 붙어요. 원인이 벌써 알고 있는 겁니다. 신경성. 어떤 우리의 생각이나 의념이나 스트레스나 근심 걱정거리나 이런 것들이 위장에 어떤 변화를 만든다는 거죠. 병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심리적인 부분, 이게 부교감입니다. 바로 이게 항진돼서 여기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해결을 해야 된다. 수승화강입니다. 그게 수승화강. 결국 처음 제가 계속 설명을 했는데 1시간 넘게 떠들었는데 결국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승화강입니다. 수승화강에 신경을 쓰셔야 되고 요 원리를 우리 몸에 적용을 해서 우리가 치료를 하는데 그게 근본 치료라는 거죠. 염증이 있다고 소염제를 쓰는 게 아니고 제산제를 주는 게 아니고 위장에는 염산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산이 있습니다. 이게 분비가 돼야 돼요. 이게 분비가 안 되는 것이 질병이에요. 이게 분비가 안 되면 요즘 뭐 헬리코박터 뭐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건 뭐 많은 균들 중에 유해균들 중에 하나입니다. 병원성 미생물들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것 중에 하나예요.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거 하나 나는 헬리코박터가 있으니까 항생제를 먹어야 되는데 계속 항생제를 그거 못 잡습니다. 항생제로 성공한 사람이 거의 없지만 성공한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거예요. 또 생깁니다. 염산은 강력한 치료제죠. 어떤 항생제보다 더 강력한 게 염산입니다. 그런 유해균들을 다 죽일 수 있는데 얘를 위장 점막에서 만들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못 만듭니까? 그 위장 점막 세포가 재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왜 점막 세포가 재기능을 못합니까? 기혈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공급이. 동맥이 들어가서 산소와 영양물질 세포에 공급을 해줘야 되고 거기 생긴 노폐물을 정맥이 빼가지고 나와서 청소를 해줘, 세척을 해줘야 되는데 공급도 안 되고 청소도 안 되니까 그 안에 노폐물이 쌓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집에서 가끔가다 변기가 막힐 때가 있어요. 변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변기 막히면 참 난감하죠. 변이 잔뜩 쌓여 있는데 빠져나가질 못해요. 거기 상수도까지 막혀 있습니다. 물이 나오지도 않고 빠져나가지도 않아요. 썩을 수밖에 없죠.
이게 질병이에요. 이게 암이고, 이게 고혈압이고, 이게 당뇨병이고, 이게 디스크고, 예, 이게 심장병이, 이게 위병입니다. 모든 병은 사실 알고 보면 근본적으로 여기에 귀결이 됩니다. 하나의 원리에 다 귀결이 돼요. 그래서 요거를 다스리자는 거죠. 하나하나의 증상만 보지 마시고, 우리는 증상이 다 다릅니다. 암 환자도 있고, 당뇨 환자도 있고, 고혈압 환자도 있고, 디스크 환자도 있고, 위장병 환자도 있어요. 불면증 환자도 있고, 다 다르지만 알고 보면은 하나의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거 전일적이라고 하죠. 예, 전일적이고 통합적인, 예, 원인 치료를 해야 됩니다. 원인 치료. 최종적인 원인 치료. 그 원인 치료가 뭐다? 첫인상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뭐를 잘못했을까? 자연에 적응하지 않는 삶이 뭘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거의 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게 거의 다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다 고칠 수가 없다는 것이 또 딜레마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바꿔나갈 노력들을 이제부터 하시자는 거죠. 네.